유로존 재무장관들은 그리스 구제금융 3차분 437억 유로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늘부터 18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201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앞으로는 취업이나 승진 시에 더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현장의 최현정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그리스의 구제금융 합의 소식에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자세한 마감 시황 오늘도 송주희 기자 연결해 듣겠습니다. 송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마감 시황부터 자세히 봐주십시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16.69포인트 오른 1925.2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그리스에 대해 437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61조 원 규모의 3차 구제금융에 합의했다는 소식에 한때 20포인트 이상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연기금과 국가지자체는 각각 1,100억 원, 1,900억 원 이상 사들이며 지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됐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690억 원, 3,100억 원 이상 팔았지만 기관이 3,800억 원이나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과 증권, 운송장비 등이 3% 넘는 초강세를 보였고 철강금속과 화학 역시 1% 넘게 상승했습니다. 반면 섬유의복과 의약품, 의류정밀, 통신 등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 3인방이 2에서 5%나 뛰었고 LG화학과 삼성전자도 상승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와 한국전력, 삼성생명 등은 떨어졌습니다. 그리스 구제금융 합의 소식에 대우증권과 현대증권, 삼성증권 등 대형 증권주가 급등했고 현대중공업과 한진중공업 등 조선주들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2.61포인트 하락한 493.6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예, 연비 과장 논란으로 한동안 주춤했던 자동차주들이 오늘 일제히 큰 폭으로 오르면서 상승 랠리에 시동을 걸었는데요. 오늘 자동차주 주가 흐름 어땠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의 전망까지 함께 짚어주시죠. 네, 오늘 현대차는 어제보다 3.69% 오른 22만 5천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기아차와 현대모비스도 각각 2.94%, 5.57% 오르며 현대차 3인방이 모처럼 큰 폭의 상승 레이스를 펼쳤는데요. 기관은 오늘 현대차 3인방의 주식 1,170억 원어치를 쓸어 담았습니다. 현대차가 미국 자동차 잔존가치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한 계단 상승한 2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이 큰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잔존가치는 미국 소비자들이 차량 구입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 중 하나로 일정 기간 신차를 사용한 후 예상되는 차량의 가치를 품질과 상품성, 브랜드, 인지도 등을 고려해 산정한 수치입니다. 현대기아차의 연비 과장 논란으로 올해 잔존가치 평가에 대한 우려가 컸던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아반떼의 3년 연속 수상에 이어 그랜저와 산타페 등 2개 모델이 추가로 수상 차종에 뽑히는 등 오히려 순위가 상승하면서 연비 과장 리스크가 어느 정도 희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년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수요 증가세는 둔화되겠지만 국내 자동차 업종은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B투자증권은 최근 내년 자동차 업종 전망 보고서에서 현대차와 기아차는 내년 유럽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유럽 내 점유율 확대, 중국의 자동차 시장 확대, 신차 출시 등에 힘입어 7에서 8%대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중국 시장의 경우 내년이 4년마다 돌아오는 자동차 교체 시기인데 최근 중국 내 반일 감정 등을 고려할 때 국내 자동차 업체들의 선전이 돋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업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흐름과 경쟁 심화 등을 고려할 때 최근 3, 4년간 이어져 온 자동차 업종의 큰 폭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내년 1분기 실적 발표를 전후해 원화 절상 등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보수적인 매매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금융당국이 기업 신용평가 부작용을 막고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모범 기준을 마련했는데요. 이번 모범 기준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네,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모범 규준에 따르면 앞으로 신용평가업체는 신용평가를 실시할 경우 최근 1년 내 부도율이나 3년간 누적 부도율, 워크아웃 등 주요 내용을 평가보고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회사채 발행 때 회사와 투자자가 맺는 개별 특약도 앞으로는 신용 등급 평가에 반영해야 합니다. 개별 특약이란 발행 기업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행해야 하는 의무 조항과 금지 행위를 규정한 건데요. 이를 통해 경영권 변경과 부채 증가, 배당 등의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으로 행해지던 이른바 신용등급 쇼핑도 원천 차단됩니다. 신용등급 쇼핑이란 회사채 발행 회사가 신용평가업체를 사전 접촉해 좋은 신용등급을 제시하는 곳을 고르는 행위인데요. 금융감독원은 예상 신용평가 결과나 특정 등급 부여 가능성 등을 구두로 알려주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이를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정비한 모범 규준은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예, 오늘 증시 관련 소식은 송주희 기자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그리스 구제금융 3차분 437억 유로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체는 현지 시간으로 2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가진 12시간의 회의 끝에 구제금융 3차분을 한꺼번에 그리스에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6월 예정됐던 구제금융 3차분 지급이 수개월 지연되면서 그리스는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렸으나 이번 3차분 지급으로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됐습니다. 유로그룹과 국제통화기금은 또 그리스의 국가 채무 부담을 오는 2020년까지 총 400억 유로 감축해 주기로 했습니다. 구제금융 4차분은 그리스가 세제 개편 등 개혁 조치를 실행하는 조건으로 내년 3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그리스 국가 채무 감축 목표를 오는 2020년까지 국내 총 생산 대비 124%로 기존 120%보다 소폭 완화하는 데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부터 18대 대선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공식 선거 운동 첫날인 오늘 충청과 부산, 경남 지역을 돌며 유세전에 돌입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두 후보는 첫날부터 날선 공방을 펼쳤습니다. 박 후보는 이번 대선이 15년 정치의 마지막 여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간 국민의 은혜에 꼭 보답을 하고 싶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후보는 또 첫 선거 유세인 대전역 유세에서 지금 야당 후보는 실패한 정권의 최고 핵심 실세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후보는 경제 민주화 복지국가가 실현되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후보는 부산 서부 시외버스터미널과 창원시청 앞에서 가진 첫 유세에서 이번 대선은 과거 세력과 미래 세력의 한판 대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후보는 4일 정치 외교 분야 토론을 시작으로 10일과 16일 등 세 차례에 걸쳐 TV 토론을 가질 계획입니다. 201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시험 채점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번 수능은 작년보다 언어 영역은 쉽고 외국어 영역은 어렵게 출제돼 표준 점수 최고점은 언어가 10점이 떨어진 반면 외국어는 11점 상승했습니다. 수리 가는 지난해와 같았고 수리 나는 4점 올랐습니다. 각 과목 만점자 비율은 외국어를 제외하고 지난해보다 올라갔으며 언어 수리, 외국어 3개 영역 만점자는 총 394명으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수험생 개인 성적은 28일에 통지됩니다. 앞으로는 취업이나 승진 시에 더 낮은 대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은행연합회는 회원은행 이사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대출금리 모범 규준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은행들은 고객들이 취업이나 승진 등 신용등급이 오를 만한 변화가 생기면 금리를 낮출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고객에게 홍보해야 합니다. 대출자들은 취업과 승진 외에도 연봉 상승과 전문 자격증 취득, 재산 증가 등의 경우에 해당되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들은 신용등급별 대출 금리를 등급별로 매달 공개해 신용대출을 받을 때 고객들이 금리 정보를 알기 쉽도록 합니다. 또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고객의 금리 변동 주기가 돌아오면 이를 고객에게 통보하는 금리 변동 알림이 서비스도 시행합니다.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지난달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금리는 연 4.84%로 전달보다 0.0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96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지난 8월에 이어 석 달째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기업대출 금리는 전월보다 0.22%포인트 떨어진 5.08%로 은행의 전체 대출 금리는 연 4.98%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4%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신규 취급액 기준 저축성 수신금리도 연 3.08%로 전달보다 0.10%포인트 낮아져 2010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원화 절상률이 다른 나라의 화폐보다 크게 높아지자 외환당국이 1차 개입에 나섰다는데요. 오늘 관련된 내용을 서울경제신문의 박혜욱 기자 연결해 듣겠습니다. 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1단계 조치의 배경과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네, 원화 절상률이 다른 아시아 국가 화폐보다 훨씬 심해지자 외환당국이 1차 개입에 나섰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27일 3차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자본 유출의 변동성 완화를 위한 1단계 조치로 외국환 은행에 대하여 선물한 포지션 비율 한도를 25%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4개 기관은 이날 회의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먼털과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 상황 등 국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앞으로 국외자금 유출입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물한 포지션 한도는 국내 은행이 현행 40%에서 30%로 외연 지점은 200%에서 150%로 조정됩니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1일 시행하되 축소된 한도는 1개월 유예 기간을 둬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데요. 기존 거래분에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예, 그럼 1단계 개입 이후에는 어떤 대응들이 나오겠습니까? 네, 외환당국이 거시건전성 3종 세트 가운데 1차로 선물한 포지션 축소를 단행함에 따라 앞으로 외환건전성 부담금 강화 등의 추가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최종국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날 선물한 포지션 비율 한도 축소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런저런 추가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뭐라 말하기가 어렵다. 생각이 정리되면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최 차관보 발언과 최근 동향을 종합할 경우 결국 기존 3종 세트의 강화 내지 이외 다른 규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부의 또 다른 고위 관계자도 자본 유출입 동향을 보아가며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혀 추가 규제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예, 이번 조치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정부가 외국환 은행에 대한 선물한 포지션 비율 한도를 축소키로 하면서 외환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선물한 포지션 한도 축소로 역외 시장 참가자들과 수출업체의 선물한 거래가 위축되면서 환율 하락 기조가 다소 진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환율 하락 속도를 늦추는 데는 성공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원화 강세를 막기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외환 시장 관계자는 선물한 포지션 한도 축소 폭이 시장의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은 데다 포지션 한도가 많이 차 있지 않아서 한도가 축소되더라도 청산될 물량이 거의 없다며 추가 규제가 도입되더라도 환율 시장의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이 같은 소식이 오늘 환율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한데요. 어땠습니까? 네, 정부가 외국환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비율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원화 환율은 이틀째 하락했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4원 내린 1,084원 1원에 마감했습니다. 정부 발표가 나오면서 장중한 때 1,085원 수준까지 반등했지만 금세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이 같은 시장의 미온적 반응은 최근 정부의 잇따른 구두 개입으로 인해 시장에서 정부의 조치를 이미 예상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21일 박재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환율 변동성에 대해 필요하면 조치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예, 외환당국의 환율 시장 개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박혜욱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잉 출점을 막기 위해 앞으로 편의점 간 거리가 제한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업종의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해 연내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기존 편의점의 800m 안에 신규 편의점이 문을 열 수 없게 됩니다. 적용 대상은 CU와 GS25, 세븐일레븐과 미니스톱 등 대형 편의점 프랜차이즈입니다. 편의점 프랜차이즈 업계가 경쟁적으로 출점하면서 편의점 부실률은 지난해 4.8%였으나 올해 8월 9.5%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업종별 신규 출점 거리 제한을 보면 피자는 1,500m, 치킨은 800m, 제과점과 커피 전문점은 각각 500m입니다. 한파의 고가 상품인 모피의 판매가 급증했습니다. 소비 심리가 되살아난 확실한 신호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불황으로 역신장을 이어온 백화점의 모피류 판매가 이달 들어 40% 안팎의 높은 신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피류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사치품으로 소비자들이 가장 지갑을 늦게 여는 상품 중 하나입니다. 현대백화점의 경우 이달 들어 25일까지 모피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증가했으며 롯데백화점도 이달 들어 25일까지 모피 매출 신장률이 전체 점포 기준 43%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백화점 관계자는 예년보다 빠른 추이에 모피 코트를 장만하려는 소비자들도 늘고 소비 심리도 회복돼서 이달 들어 모피 매출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브랜드 자산 가치가 미화로 1조 6천억 달러로 세계 주요 39개국 중 9위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산업정책연구원은 27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2 코리아 브랜드 컨퍼런스에서 국가, 도시, 기업 브랜드 가치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이 약 12조 2천억 달러로 국가 브랜드 가치 1위를 차지했고 독일이 7조 4천억 달러로 2위, 일본이 3조 4천억 달러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기업 브랜드 가치는 삼성전자가 95조 원으로 13년 연속 국내 기업 중 1위를 차지했고 현대차와 LG전자가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습니다. 산업정책연구원 하수경 부원장은 국가 브랜드 가치 상승은 기업의 해외 진출에 많은 도움을 주고 기업 브랜드 가치 향상은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때문에 시너지 창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센 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